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핀챗 TV의 달핀 여러분, 빅스터 이현용 대표입니다. 제가 이제 요새 그 온톨로지 그룹 스터디 하고 있거든요. 아주 그냥 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제 팔란티어 인사이트라는 책이 있는데 그걸로 교재를 삼아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이걸 보고 나니까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이 싹 해소가 됐어요. 특히 온톨로지의 활용에 대해서 많이 이제 그 고민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그러니까 빅스터를 만들고 그 이전에도 이제 검색 엔진 쪽 엔지니어링을 하면서 온톨로지 이제 그 사업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뭐 RDF 그 트리플 구조로 데이터를 만든다든지 표준화해서 실제 이제 검색이 되게끔 잘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거 가지고 좀 약한데 이거 말고 그랬었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주가 추이선 그 장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이런 거 뭐 연속적인 시간 패턴 말고 또 다른 그 중요한 변수 그런 게 없을까? 그런 고민을 했었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게 이제 온톨로지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어떤 방법이 생각이 안 났었는데 오늘 알았어요. 예. 오늘 안 게 아니라 이제 얼마 전에 알았었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말씀을 드릴 어떤 상황이 됐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 전체. 그래서 많은 것들이 그 온톨로지에 대해서 이해가 됐고, 실제 이제 어 실습이라든지 구현 이런 것들을 해 보면 되는 어떤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쁜 마음에 이 강의를 찍습니다. 네. 팔란티어 온톨로지의 비밀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팔란티어 쪽에서 그 장표를 그 홈페이지를 좀 이렇게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의 온톨로지 레이어를 이렇게 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멘틱 레이어, 키네틱 레이어, 다이내믹 레이어.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봐 가지고 '아 맞다, 맞다, 맞다. 이거야, 이거야. 내가 원했던 게 이거야.'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이제 보면은 이제 온톨로지를 검색 쪽에서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LLM의 그 RAG라고 그러죠.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그래서 검색 증강 생성하는 데 있어서 온톨로지 쓴다 그래 가지고 '아 무슨 말인가. 아닌데.' 계속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역시나 이게 이해가 됐어요. 그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약간 좀 그 마케팅 용어다. 좁은 의미로만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온톨로지를 이렇게 쓴다는 게 레그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예, 그런 부분도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기뻐요. 지금 제가 약간 흥분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지난 이제 그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온톨로지 이제 실습 데이터 소개하는 그 영상이 마지막 장이었어요. 그래서 팔란티어 온톨로지를 구성하는 3개의 레이어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강의에 그 말씀드리겠다 했는데 이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시멘팅 레이어, what the world is,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키넥팅 레이어, 그래서 리얼리티에 연결하고, 그다음에 다이나믹 레이어라고 그래 가지고 실제 이거를 이제 구현하고 실현하는 거, making it come alive. 예, 제가 영어를 뭐 잘 못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자, 이 3개 레이어예요. 그러니까 한 개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실제. 근데 이제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에는 우리는 시멘팅 레이어만 주구장창 온톨로지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정적이고 안 돼.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예측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안 됐던 겁니다. 보시면 이 팔런티어가 이제 데이터를 통찰력과 그다음에 실행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진정으로 하기 위해서 온톨로지를 3가지의 이제 핵심 계층인 시멘틱, 의미적, 그다음에 키네틱, 운동적, 그리고 다이나믹, 역동적 계층으로 이제 구성한다. 그래서 이걸 이해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고, 이거를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의 계층만 있는 게 아니고 3개의 계층으로 돼 있어서 각각의 역할을 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제가 구글에서 오늘 이제 그 장표 만들기 위해서 조달청 온톨로지 이렇게 검색을 했습니다. 뭐 이거를 뭐 제가 뭐 나쁘다는 의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2004년, 2007년도 이렇게 그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다 이제 그 조달청에 보면은 수많은 이제 그 문서가 있거든요. 사업이. 그 각각 사업이 관련해 가지고 잘 검색되는 게 중요해요. 양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입찰하기 위해서는 실제 내가 이제 AI, 뭐 빅데이터, 예, 블록체인, 예, 뭐 그다음에 뭐 생성형 AI 이런 관련된 이제 그 어떤 그 사업이 잘 검색이 돼야지 놓치지 않고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조달청에서는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여러 연구를 했고, 언어 간의 어떤 관계를 맺어서 그걸 온톨로지화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뭐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상품도 이렇게 검색이 되게끔 하려고 하는 거고요, 잘.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시도가 있었고 실제 이제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2000년 초반부터 국내 이제 다양한 기관 및 연구소에서 데이터나 자료를 의미론적 검색을 한다. 이게 시멘틱이거든요. 그래서 시멘틱 검색을 위해서 온톨로지 연구하고 구축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때 맨날 나왔던 게 이제 RDF, 아울, 예, 링크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그 검색 시스템에 실제 이제 반영 등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했던 것들이 약간 좀 한계가 있었거든요. 뭐다? 바로 정적 구조인 시멘틱 레이어만 이렇게 그 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멘틱 레이어가 어떤 언어학적에서 보면은 명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명사. 딱 개념. 예, 객체. 딱 그렇게. 그러니까 보시면은 그 조달책에서 보면은 이제 사전만 계속 구축하는 겁니다. 사전. 예, 어휘 사전, 명사 사전, 제품명 사전, 예, 그다음 사업명 관련된 핵심 키워드 사전. 예, 그것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들 간의 계층이 어떻게 된다. 뭐 사과는 상위가 개념이 뭡니까? 과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찾아내긴 찾아내는데 이상하게 재미가 없더라 이거죠. 예, 보시면은 이렇게 뭐 그 농업 쪽에서도 보면은 그 농촌 어메니티 자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메니티 자산. 저도 예전에 이제 이런 그 사업을 했었는데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관계를 맺고 그다음에 그 관계를 찾아가 가지고 이건 유사호도 아니고 어떤 그 사람이 일부러 만들어 놓은 기호예요. 기호. 기호학적. 예, 심볼릭 데이터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이제 찾았죠. 실제.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는데 뭔가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거를 팔란티어가 극복하고 잘 해결했다 이거죠. 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홈페이지가 개편됐어요. 이 이미지가 팔란티어 이제 온톨로지 그 소개하는 그 장표 맨 위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위에. 그래서 팔란티어 파운드리. 파운드리는 그 팔란티어에서 그 기업에 이렇게 공급하는 어떤 온톨로지 기반의 그 플랫폼이죠. 그래서 파운드리 온톨로지의 3단계 레이어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멘틱, 키네틱, 그다음에 다이나믹 이렇게 세 개의 레이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층이 이제 한 장, 두 장, 세 장 이렇게 올라가죠. 보면은 그래서 팔란티어는 어떻게 이제 이거를 그 구성을 했느냐? 실제 업무 맥락을 정밀하게 반영한 객체. 그래서 하이 피델리티 오브젝트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어떤 실제하고 연결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즉각 실행 가능한 액션, 리얼타임 액션스. 그래서 이제 키네틱, 운동적인 뭐 이런 그 레이어라고 얘기하고 이걸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뭔가 변화를 이끌어야 돼요. 예, 의사결정을 하고 실행을 하고 변화가 생기는 시나리오 기반한 예측 시뮬레이션, 멀티스텝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초록색 그림을 보시면 레이어가 첫 번째가 시멘틱이고요. 두 번째가 키네틱, 그다음에 다이내믹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 온톨로지를 구현하고 실습하고 만들어 볼 때 일반적으로 다이나믹까지 못 가더라도 키네틱까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키네틱. 그래가지고 이 키네틱이 뭐냐면 대부분이 그 AI 그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부분이에요. 시멘틱이 데이터를 정적 구조로 어떤 그 아키텍처를 통해 가지고 구조화 시켜줬다면 만들어 줬다면 이걸 이용해 가지고 알고리즘이 돌아가잖아요. 예, 뒤에 보면 또 나오는데 AI 알고리즘 예측 맞죠? 예, 그다음 추천, 예, 그다음 또 뭐 있습니까? 뭐 판별, 군집, 분류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돌아가는 게 키네틱 영역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뭡니까? 예, 시뮬레이션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왜? 한 번만 하지 않아요. 예전에 빅데이터 강의 이거 했었는데 한번 그 빅데이터 강의를 한번 좀 더 다음에 또 한번 올려야겠네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의 의사결정 순서대로 이렇게 그 데이터를 쌓아요. 왜? 그래야지 현실 세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디지털 트윈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자, 이걸 가지고서 제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더 이제 보기 위해서 보면은 이제 별도의 이제 장표를 찾아봤습니다. 영어로 이제 그대로 돼 있어요.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하려고 하다가 그냥 뒷 장표에 보면은 제가 이제 한국어로 이렇게 또 해석한 내용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렇게 작성한 문서 그대로 영어로 된 거를 그냥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온톨로지 3계층의 역할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고 영어로 된 제목은 How these layers work together. 어떻게 같이 동작하느냐 이런 거예요. 보면은 이제
시멘트 레이어는 이제 데이터가 무엇인가, 정적 개념, 정적 구조예요. 그 다음에, 키네틱은 그래서 그 데이터, 무엇인지 알고 의미를 부여한 데이터로 무엇을 하는가 해가지고 행위, 액션하고 프로세스에 대한 것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로그 데이터가 쓰이는 거예요. 로그 데이터가 뭡니까?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동적 상황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잖아요. 이 로그 데이터가 빅데이터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와, 이거를 제가 이제 깨우치고 나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지난 20년간의 어떤 궁금증들이 이렇게 구조화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이내믹은 데이터가 그러면 언제 어떻게 변하는가, 그러니까 현실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시간과 이벤트, 사건에 대한 어떤 그 기록을 하는 어떤 그 계층인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역할을 이제 수행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로 된 부분을 보면은 그 레이어가 이제 시멘틱인 거는 이제 목표가 이제 컨셉추얼 모델이에요. 개념적 모델이고 디파인은 어떻게 엔터티들이 그 관계를 맺느냐 하는 부분들. 그래서 구조화시키는 부분들. 역할은 뭐냐면 롤인더 온톨로지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코어 스트럭처예요. 핵심적인 구성체다, 구조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키네틱은 뭡니까? 데이터의 연결이에요. 어디에 연결합니까? 디지털 데이터하고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표가. 그래서 데이터들 how data maps into the model. 그래서 AI 모델들, 그다음에 실제 물리 모델하고 디지털 모델들을 연결하는 그 속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뭐 그런 것들이죠. 임플레멘테이션. 그래서 실행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뇌가 어떤 계산하고 연산하고 그다음에 분석해내는 어떤 그런 영역이 이제 키네틱 영역입니다. 레이어. 다이나믹은 뭐냐면은 퍼포즈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로직 앤 비헤비어. 그러니까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가고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행위를 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 거죠. 키네틱이 운동적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떤 구체적인 행위들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액션을 취할 수 있게끔 뭔가 이제 그 내용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그 온톨로지 데이터 기반으로 해가지고 약간 이제 그 헷갈릴 수 있어요. 미묘한 어떤 뉘앙스가 있는데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how entities behave 어떻게 행동하고 그 다음에 interact 그 다음에 상호 교류하는지 뭐 그런 거고 이걸 가지고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거버넌스하고 워크플로우 전체 흐름을 관장하는 어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 계층이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이제 또 설명을 드릴 부분인데 뭐냐면은 역할이 있어요. 우리 온톨로지를 할 때 그 부분은 현업 담당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가가 있고 모델링 하는 사람들 그럼 또 누가 있습니까? IT 정보 그 어떤 엔지니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이제 의사결정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명 그 세 개, 네 개의 역할을 하는 그 인물들이 존재들이 나오는데 이 계층하고 그대로 이렇게 맞아떨어져요. 실제 그런 부분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그러면은 이제 좋아. 그럼 구체적인 그 비즈니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서로 디플리하게 인터커넥티드하다. 서로 상호 연결돼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좋아요.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빅데이터 끝판왕인 이제 온톨로지. 자, 그래서 보면 이거는 제가 이제 만든 이제 장표입니다. 그럼 한국말이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좀 쉽게 이해해야죠. 그래서 온톨로지 3계층의 속성 및 활용 예시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만들었고 온톨로지의 이제 시멘틱, 키네틱, 다이내믹 레이어는 이제 정적 구조와 관련된 부분, 행위 연결, 동적 변화라는 뭐예요? 결국에는 피지컬한 이제 물리적 존재하고 현실, 현상을 디지털, 그렇죠? 실제 이제 그 컴퓨터로 되어 있는 세상에 디지털 데이터를 통해서 재현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재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서 실제 물리 세계를 재현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지만은 디지털 트윈이에요. 그걸 위한 아키텍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한국어로 된 걸 보면 시멘틱 레이어는 보면은 이제 그 초점이 비즈니스 개념과 관계를 정의하고 주요 객체는 뭐 커스터머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주문도 하고 뭐 이게 이제 그 뭔가 요식업 쪽에서 그다음에 속성 같은 경우는 이름, 가격, 뭐 위치 뭐 이런 것들이에요. 활용 예시는 데이터를 통합하고 지식 그래프를 만들어 준다. 이 지식 그래프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요. 시멘틱 레이어에서. 뭡니까?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은 LLM 레그 쪽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꾸 왜 온톨로지하고 LLM 레그하고 연결해가지고 뭔가 하려나, 그 얘기가 나오나, 근데 이 부분입니다.
이따가 제가 빨간색으로 된 부분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키네틱이에요. 예, 그래서 키네틱은 뭡니까? 행위, 프로세스하고 어떤 그 정책, 예, 어떤 팔러시 부분을 표현해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뭘 하려고 하느냐? 예를 들어서 주문 처리, 뭐 리뷰 작성 같은 그 액션이나 어떤 그런 것들인데 인풋, 그다음 아웃풋 관련된 그러니까 뭔가 연결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물리세계하고 연결하는 게 바로 키네틱 레이어 쪽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워크플로우 자동화를 하는 어떤 그런 그 도구로서 이렇게 쓰이는 영역입니다. 다이나믹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럼 최종적으로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예, 그럼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시간과 상황의 변화, 이벤트와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용도로 이렇게 쓰이겠죠. 그래서 추세 분석이라든지 예측 시뮬레이션하는 용도로 쓰이게 되고, 여기에 대한 속성은 뭐냐면은 바로 뭐 타임 스탬프, 그러니까 시간, 발생 시간 같은 것들, 예,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상태, 스테이트, 예, 이런 것들이 속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속성을 보면 결국에는 이제 온톨로지 구축할 때 다 이게 필요한 영역들입니다. 존재들이죠. 자,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자, 그렇다면은, 야, 세계에 대해서, 와, 있구나. 그런 게 있고, 이렇게 쓰이는구나. 이제 이해했습니다. 근데 왜 자꾸 최근에 LLM 그 레그, 예, 레그라고 그러죠. 예, 거기에 자꾸 온톨로지 얘기가 나오느냐. 옛날적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그가 뭡니까? 리트리벌 검색이거든요. 아까 그 얘기했죠. 검색 시스템에 이제 그 과거에 시멘틱 레이어에 온톨로지가 사용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겁니다. 그거. 예,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쓰면 어떻게 했느냐. 레그 할 때.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이고 확장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오래된 개념이에요. 왜냐면 예전에 그렇게 했을 때 비용 대비 효율이 없었거든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안 쓰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시 또 그걸 들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위에 있는 이제 그 시멘틱 레이어의 지식 그래프 이게 있는데 이 지식 그래프를 또 그 잘 만들어주는 어떤 그 네오포제이 같은 그래프 DB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절대 그 저렴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네오포제이 지식 그래프를 만드는 그래프 DB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또 그 그래프 DB 스토어가 또 있어야 돼요. 예, 별도로. 뭐 그런 부분들이 절대 그 비용 대비 효율이 ROI가 잘 나올까? 저는 계속 의심이 있어요. 그건 또 다른 영상에서 한번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고. 그래서 최근 온톨로지를 LLM 레그에 접목해서 사용하는 시도는 과거에 행해 왔었던 좁은 의미의 온톨로지, 그러니까 시멘틱 레이어에 해당하는 부분, 그것만 가지고서 한정되는 어떤 그 상황인 거지. 절대 이제 우리가 현재 2025년 현재 얘기하는 온톨로지, 특히 팔란테의 온톨로지하고는 많이 달라요. 근데 이걸 어떻게든 엮어가지고 지금 뭐 강의를 하시거나 책을 내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리고 뭐 제품에 반영했다 이런 분들도 있고, 약간 좀 이제 그 좀, 이거는 좁은 의미의 어떤 한정된 상황이다. 이거를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맞죠? 왜? 저는 이거 많이 고민했거든요. 자, 그 마지막 장표입니다. 짧게 이제 끝내기 위해서 이것만 3개의 레이어가 있고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과거에 이제 시멘틱 레이어에 국한되지 않고 확장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짧게 만들었고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온톨로지 기반의 디지털 트윈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온톨로지를 뭐 하려고 디지털 트윈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현실 세계, 물리 세계를 재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팔란티오는 그걸 되게 잘했던 거죠. 지금도 잘하고 있겠고, 팔란티오의 온톨로지 접근법은 데이터를 단순히 스키마하는 것이 아니고 비즈니스의 의미, 업무의 의미, 그렇죠? 업무 프로세스가 또 이제 담긴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멘틱 레이어. 그리고 실행 동작 영역. 그래서 실제 그 디지털 그 데이터하고 이 물리세계, 현실세계가 접목되는 그런 영역, 예. 키네틱, 그 운동적 요소, 그 레이어, 그 다음에 시간과 상황의 변화, 예. 역동적 레이어라고 얘기하죠. 역동적 요소로. 그래서 다이나믹한 3개 레이어로 이제 나눠서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고, 아래 보면은 그 이미지 있잖아요. 온톨로지 기반 그 디지털 트윈의 구조. 이거는 지금 현재 그 그룹스터디하고 있는 팔란티어 인사이트에 나오는 책의 내용을 그 일부 확장을 했습니다. 그대로 베끼진 않고요. 전체적인 틀하고 표현은 좀 일부 들어갔는데 특히 다이나믹 레이어 같은 경우는 제가 다 그 새로 확장해서 만들었어요. 보시면은 이제 시멘틱 레이어가 3개 있습니다. 객체, 속성, 관계. 객체는 오브젝트, 속성은 프로퍼티, 예, 관계는 링스. 예, 그다음 커넥트 레이어에는 함수, 펑션. 이게 또 더 얘기하고 싶은데 예, 일단은 뭐 이 정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왜냐면은 수학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예, 우리가 수학 처음에 배우면 뭐 배우죠? 수의 연산,
수의 종류, 수의 형태 이래가지고 뭐 유리수, 무리수 막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게 정적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그 시멘트 레이어에 해당되고 그거 배우고 난 다음에 뭐 배우세요? 함수 배웁니다. 방정식 배우거든요. 뭐 부등식도 배우겠지만 그 함수, 방정식, 그다음에 삼각함수, 도형 이런 것들 배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뭡니까? 바로 이 키넥트 레이어에 해당해요. 수학도 똑같아. 그거 배운 다음에 뭐 배우세요? 예, 뭐 배웠죠 우리가? 바로 그 물리 세계에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하면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수학이라고 할 수 있는 동적 요소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산하는 학문이 뭡니까? 미적분, 특히 미분. 미분이 뭐예요? 그 순간순간의 속도 움직임을 계산하기 위해서 딱 그 병목점의 값을 미분해가지고 찾잖아요. 그걸 연속화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예, 동적 움직임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학도 똑같더라 이거죠. 와, 그래서 제가 수학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야, 이게 시멘트 레이어, 키넥트 레이어, 다이내믹 레이어가 이렇게 가는구나. 예, 그 키넥트 레이어는 함수, 그 다음에 액션 이런 게 있고, 이 함수하고 액션의 대부분이 뭐냐면은 AI 모델들이 알고리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그 다음에 다이내믹 레이어에는 의사결정과 그 다음에 모의 실험, 시뮬레이션이 들어가는데 의사결정에는 디시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실제 이걸 가지고서 이제 피드백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활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팔란티어 온톨로지 시스템, 파운드리 시스템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그 세 개의 레이어를 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현실 세계에 있는 거를 디지털 트윈화하는 실시간 매핑하는 어떤 그런 구조로 가게 되고 상세 그 예시는 뭐 이렇게 뭐 공장이 있고 장비가 있고 직원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 디지털 트윈에서 뭐가 있다? 가상 공장에 보면은 장비에 대한 관련된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인력 구조가 이렇게 딱 짜여져 있는 그런 형태로 컴퓨터 시스템이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이해가 되고 여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댓글 달아주십시오. 제가 보다 더 한 번 더 강조해서 댓글에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굉장히 기뻐가지고 지금 그 강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그 많은 한 20년 정도 고민했던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됐거든요. 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잘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공부하고 책을 보고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니까 알게 돼가지고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구독자 이제 200명 거의 됐고요. 넘고 있고요. 예, 구독과 그 다음에 댓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네, 여러분 다른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